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하루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과는 다른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체계 전환 등 정부도 새로운 방역 대책 수립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총리께서는 오늘 발표할 때 복장 그대로 하시면서 또 마스크까지 함께 쓰고 계십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상황이 네. 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좀 설 연휴 이동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염치가 없어서 지금 제 입을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마스크를 계속 쓰시면 아마 많은 전달이 좀 어려울 텐데도 계속 쓰실지도 궁금하네요. 그걸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좀 벗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달을 위해서 한 번은 네, 벗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아마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요즘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서 지휘 체계를 또 이끌고 계신데 현 상황에 대해서 또 방역 지침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아까 일부 그 보도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만 네. 결국 과거 이 바이러스하고 지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오미크론은 워낙 전파력이 빠릅니다. 네. 그래서 불과 이제 하루에 배씩 뛴다 그래서 더블링이라고 하고 지금 방금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월 초에 400명, 500명 확진자가 나오던 일본이 지금 3만 명, 4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결코 나라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그 정도로 전파력이 무섭다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도 그래서 결국 속도하고 이게 이제 효율성을 중심으로 과거 좀 너무 대책이 무거웠다면 지금은 우리도 가볍게 거기에 걸맞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테스트부터 네. 그 다음에 주변에서 그러면 어떠한 것에서 내가 전파를 시켰을까라는 이런 것까지 또 확진 과정에서 지금은 전부 이제 보건소가 중심으로 된 선별검사소 그리고 공공인재 설치하고는 임시 선별검사소 이 체계로는 도저히 이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러면 가장 국민들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동네에 있는 병원 의원들이다. 예. 그 원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단도 하시고 그분들이 처방도 하시고 또 앞으로 치료를 했을 때 그분들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수시로 상황을 점검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라라고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 예. 물론 오미크론 변이에 맞게 지금 대응 체계도 전환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혹여나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우리 의료 체계가 좀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우선 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행스러운 게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층에는 거의 3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거의 80% 내외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보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유리한 조건이고요. 다만 이 변이 자체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쯤에는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전파를 했을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또 그분 스스로도 그 확진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또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전에 빨리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그동안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는 비판 때문에 쓰지 않았던 신속 항원 검사, 소위 자가진상 진단 키트 이런 것도 이제 활용을 하기로 한 거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백신입니다. 네네.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의 전용 백신도 이제 해외에서는 또 시험 중에 있다라고는 들렸는데 문제는 3차에서 또 4차도 맞을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 백신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진행 상황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차까지 어느 정도 접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전 국민적인 말하자면 이 코로나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대항력은 생긴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중에 이제 두려운 것은 아무래도 또 그동안 보니까 백신을 해봤더니 현재 효과가 석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아무래도 떨어지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한테는 이 4차 접종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우선 가장 국가별로는 이스라엘이 먼저 그분들을 상대로 4차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다른 나라들의 그런 상황이나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아직은 정부는 그런 입장을 정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백신 못지않게 치료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총리께서도 먹는 치료제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현재 좀 몇 분이 투약을 했고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예, 궁금합니다. 지금 뭐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소위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은 처방을 많이 안 하셨어요. 예. 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여기 수치를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예. 어제까지 506명 정도가 복용을 하셨는데 뭐 효과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께서 이렇게 치료가 되셨는데 치료 중인데 다른 확진자에게도 이거 권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한 90%가 권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예. 확실히 효과는 있는 거죠. 예. 네. 여기 좀 더 이제 좀 지금은 하도 500여 분이지만 이게 뭐 1000분이 넘고 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이제 숫자가 쌓이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예. 예. 이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은 설 연휴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방역 대책을 또 이야기를 많이 해 오셨는데 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전국에서 일단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건소 그다음에 임시선별검사소 정도에서 지금 현재 아까 일단 테스트 자체를 좀 간이로 해보고 그다음에 PCR로 가는 그 단계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동네 병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분들이 또 공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환자들이 안 오시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를 지금 현재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네 지역에서 지금 26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쭉 나온 자료를 보니까 비교적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잘 분산되시고요. 환자들 일반인들하고 확진자들 사이 검사를 받는 것도 분산이 되시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생각보다도 이 오미크론 자체가 마치 무슨 그 확진자 하나 나오면 뭐 폐쇄를 하거나 이럴 정도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조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중에 전국에서 이제 병의원 중에서 여기에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 치료 프로그램에 또 진단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고 싶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예.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설 연휴를 방역 당국에서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좀 잘 지내고 난 뒤에 연휴 이후에 어떤 거리두기 수준이 조금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섣불리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워낙 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식이 결국 이 코로나와의 싸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분들한테 그분들이 이제 희생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분들이 조금 설 대목을 못 보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금년에 급작스럽게 추경이라고 예산안을 새로 짜서 한 14조 정도 되는 어떤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뭐 정치권에서 그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계속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가장 우리를 돕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시니까 우선 요 큰 파도 이 설 연휴 때 오미크론이라는 이 기동성이 강한 이 바이러스하고 싸움에서 이들의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요고비를 넘겨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네. 뭐 잠깐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했다. 예. 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권에서는 뭐 50조 얘기도 나오고 더 큰 숫자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액수인지 실제로 또 여기서 준비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뭐 차기 정부를 담당하시겠다는 큰 정당의 대선 후보들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함부로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러려면 결국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가 문제잖아요. 결국은 뭐 현실적으로 이번에 정부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냐 하면 결국 작년에 세금이 좀 더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 그걸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 세금을 더 거친 것을 확정되는 거라면 일종의 이제는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기는 4월 달입니다. 그건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한 만큼을 금년에 미리 이제 추경으로 땡겨 쓰고 이제 말하자면 국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양당의 주장대로 하면 결국은 그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아니면 없거든요. 네. 아니면 유일한 거는 김동연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예산이 한 600조 되면 그중에서 조금 주디게도 늘릴 수 있는 재량 지출이라는 게 한 그중에 한 반 정도 됩니다. 네. 한 300조. 300조에 한 10%씩 줄이자. 그러면 30조를 마련할 수 있다. 김동연 후보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직 양당의 두 분께서는 지원책만 말씀하시지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까는 말씀 안 하시니까 그거는 국회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우리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빚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금액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제 임기 8개월째를 맞으셨는데 예, 짧은 소회와 함께 또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소외라기보다도요. 뭐 결국 현안 중에 현안은 이 코로나라는 이 지긋지긋한 역병과의 싸움에서 국민들이 많이 지쳐 계시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이분들과 함께 회복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정말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길, 방법, 시기 뭐 이런 부분들에 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정권이 또 다음 정권이 넘어가는 이런 교대기나 교체기에 공직자들이 조금이라도 해이해져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못한 일, 아까운 일,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다음 정부 인수위원회에 넘겨서 정부 초기에 그분들이 뭔가 집행에 옮길 것은 빨리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방역 상황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함께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마스크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